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런 법인신고서 등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거래계약 신고서와 별개로 제출할 수 있다. 먼저 뭘 제출하고 나서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별개로. 자, 그러면 이때 이걸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법인, 그 다음에 또 매수인, 얘네들이 제출하는 거죠. 근데 법인이나 매수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거 외자가 위임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위임받아서 제출할 때, 자, 일단은 제출하는 자에게 며칠 이내에 제공해 줘야 된다? 25일 이내에 제공을 해주시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이내 해요? 며칠? 30일이나 하죠. 계약처로부터 며칠? 30일. 그런데 이게 25일 이내 제출하는 자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5일이라는 차이를 만들어 놨을까요? 자,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랬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제출할 수는 있죠? 야, 네가 중개사니까 네가 다 해라. 실제 실무상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다 해요. 이거 다 자금조달 계획서 다 쓰고요. 근데 아주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썼다가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거짓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한다. 그럼 네가 제출해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오도 기다리고 있는데 30일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기다리다가 졸지에 30일을 넘어가 버리죠. 그럼 30일 넘어가 버리면 신고를 게을리한 거죠. 위반 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과태료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기다리겠다고 500만 원 졸지에 과태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며칠 이내 제공하라. 25일 이내 제공하라. 만약에 그때까지 제공이 안 되면 나는 신고서만 들고 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5일 안에 당사자가 직접 매수인이나 법인이 직접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자, 25일 날짜가 그 얘기입니다. 자, 날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자, 그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방문 신고죠. 아까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면 누가 신고하고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다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했죠? 자, 보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일단 공동신고 의무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했다면 공동으로 신고하는, 공동신고라는 것은 같이 서명 날인하는 얘기죠. 그러나 제출은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구차히 갈 필요가 없죠. 의무는 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서명 날인해가지고 들고 가는 건 한 사람이 들고 가야 된다. 둘이 같이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자, 신고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반 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됩니다. 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첨부하는데요. 여기에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단독신고는 언제 단독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를 거부할 때만.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외에 지금 체류 중이라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독신고할 수 있다, 없다? 단독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독신고는, 자, 언제만.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단독신고 언제만 가능한 거? 신고를 거부할 때만. 자, 신고 거부가 뭐예요? 아마 이해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자, 1억의 거래를 하는데 매도자는 9천에 신고하자. 아무래도 양도세는 많이 나오니까. 자,
근데 매수자는 그거 하다가 걸리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1억에 그대로 신고하자 하다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원래 같이 서명해야죠. 매도자 서명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고는 해야죠. 이때 매수자 혼자서 신고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신고예요. 자, 그래서 단독 신고 일단 여러분들이 사유서 얘가 구청에 신고하자 그랬다가 얘 그냥 가버렸다. 이게 사유서예요. 이 사유만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얘가 지금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온다. 이건 단독 신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중 일반인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자, 당사자 일반이 뭐라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 아까도 잠깐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국가 등이라면 대부분 국가 등이라면 어떻게 돼요? 국가 등이라면 공법상에서는 국가 등은 대부분 뭐죠? 면제를 하죠. 공법상에 보면 대부분 면제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큼은 일반인 국가 등이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누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국가 등에게. 왜 국가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국가 등은 뭘 안 하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 지 돈 갖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차피 지 돈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국가 등에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줬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반이 국가 등이에요. 그럼 누가 신고 의무가 있다?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줬다면 무조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단은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 개업공개 신고 의무. 자, 개업공개사가 매매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 중개줬다면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공동신고 의무가 있죠. 관련된 사람들 다 일단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때도 만약에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직접 한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자문서. 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에 단독 신고와 신고된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단독 신고할 때 뭐 들어가죠? 아까 단독 신고할 때 사유서, 계약서 사본 들어가죠. 자, 조금 이따 신고된 위임했지만 당연히 위임장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전자문서를 못한다. 이거는 제가 중개사법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자문서로 못하는 거. 뭔가를 들고 간다면 전자문서로 못한다. 어디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휴업과 폐업. 휴업과 폐업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때 뭐 들고 가요? 등록증 들고 가죠. 그래서 휴업신고하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한다. 업무재개 신고, 기관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한다. 왜 전자문서로 못한다? 예,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 뭔가를 들고 가는 거라면 전자문서로 못한다. 95%라고 그랬죠.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를 못해요.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뭘 안 들고 갑니다. 얘는 위임장 들고 와요. 근데 얘는 위임장 안 들고 갑니다. 안 들고 가는 이유, 얘는 직원이죠. 그러니까 개업공개 위임받아가지고 할 필요 없죠. 직원으로서 가니까. 그런데 전자문서를 못해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신고서만 들고 가는데도 전자문서를 못한다. 자,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금방 버렸죠? 뭔가를 들고 간다면 전자함수를 못한다고 그랬죠? 얘는 뭔가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전자함수를 못해요. 그 이유. 그렇죠. 비슷한 건데요. 자, 얘를 차용하면 뭐 해줘야 돼요? 소속공개서 차용하면 신고해줘야죠. 자, 이제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언제까지? 10일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며칠? 10일. 예, 신고해줘야죠.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했다. 물론 뭐 내 가족이라든가 이거야 상관없겠지만 어디서 모집 공고 같은 거 있죠? 왜 협회 같은 데 들어가면요. 거기 직원 채용 이건 많아요. 뭐 아니면 뭐 정보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를 봐서 있어요. 그런 데서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면 뭐 중개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자,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신고할까요? 대부분 안 합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은 기다려요. 왜요? 네. 많아요. 며칠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잠수 타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들 저기 뭐 편의점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죠? 알바 채용했는데 뭐 하루 만에 그만두고 이러면 그렇죠. 잠수 타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신고했다가 또 잠수 타면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또? 네,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귀찮죠? 그러니까 일단은 1, 2개월 정도 받다가 그 다음에 대부분 신고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가족이라든가 아주 친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빼놓고. 자, 그래서 신고 안 한 소속공개사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얘는 지가 소속공개사로서 신고할 수 있는데 얘가 진짜 소속공개사인지 모르죠. 얘한테 소속되는지도 모르죠. 만약에 하자마자 100% 소속 신고가 돼 있고 100%라면 얘가 전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무조건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거 뭐죠? 소위 말해서 전자계약. 전자계약은 여기 떠 있죠? 계약서하고 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다 떠 있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보니까 굳이 신고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구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신고대,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대행할 때 거래당사자는 위임장,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신분증명 4번 들어갑니다. 개업공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냥 대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뭘 발급해준다? 필증을 발급해준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신고 절차고, 자, 지금부터는 신고서 작성법을 배울 거예요. (204페이지) 약간 개정된 것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 개정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요약집 5월달 공부할 때 좀 더 추가로 일단 할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이 서식 작성법이. 자, 매도인란 있죠? 매도인란. 이거 보니까 국적 있죠? 이거 외국인 반드시 하나 써놓으세요. 외국인 반드시 연습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제가 5월달에 요약집에는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필기처럼 해놨으니까. 자, 외국인 반드시 기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은 국적 굳이 표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외국인은 반드시 기재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매수인란. 자, 매수인란 보니까 성명 부문 끝에 외국인 반드시 기재. 똑같죠? 매도인 매수인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법인 신고서 등 보세요. 자, 법인 신고서 등이 매수인란에 있어요. 자, 법인 신고서 등 하면 뭐예요? 법인 신고서 등. 세 가지를 묶어서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그래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약서, 자금조달 토지용계약서. 그러니까, 이거 원래 법인은 매도인도
들어가지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법인신고서 등란은 매도인란이 아니고 뭐 있다? 매수인란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요 내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좀 다르죠? 자, 체류 자격 들어갔죠? 그 다음에 180, 자, 외국인 부동산 매수용도 있죠? 그 다음에 거소가 없는 경우에 위탁관리인 들어가 있죠? 요 두 개는 일단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체류 자격과 183일 이상, 이 두 개가 추가됐어요. 자, 그냥 옆에다가 그 매수인란 있죠? 옆에다가 체류 자격, 그 다음에 저기 180일 이상 거소,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체류 자격.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공부를 하시려면 간단하게만 일단 써놓으시고, 자, 이제 제가 5월 달에 민학집에는 다 개정되어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체류 자격도 이제는 들어가요. 이게 비자 코드. 무비자인지 비자 코드 있는지. 비자 코드 번호 있죠? 이것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면 며칠 이상 거소두고 있는지 여부? 183일 이상 거소두고 있는지 여부. 자, 그리고 위탁관리인에 이거 누구와 관련된 거? 매수인과 관련되죠? 그래서 위탁관리인, 성명 이런 것들. 인적사항. 자, 그래서 두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체류 자격과 183일 이상 거소. 두 개가 더 추가됐고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개업공개 사항은 뭐 그렇게 제가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상 부분 보세요. 거래 대상 보니까 종류. 자, 종류에 여기에 토지 건축물 있죠? 용도별 건축물 종류. 건축물 뒤에 가로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용도별 건축물 종류. 별도로 프린트를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또 공급,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습니다. 공급계약 전매.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근데 뒤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있죠? 거기 밑줄 쳐놓고 법인의 하남. 임대주택 분양전환. 법인의 하남.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임대아파트 한 10년 정도 되면 뭐 의무임대 기간 이렇게 지나면 분양하죠? 분양전환돼 있죠?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 자, 이 소재지 면적은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자, 건축 여기 좀 한 거 여러분들 좀 한번 써놔보세요. 건축물에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 면적 있고 또 계약서 쓰면 건축 면적 있죠? 요거, 자, 집합 건물.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전용 면적. 그 외 건물은 연면적. 자,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외 건물은 연면적. 건축 면적은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적고 그 건물은 뭘 기준으로? 연면적. 연면적이 뭔지 아시죠? 합한 거 연면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물건별 거래가격 8번란 잘 보세요. 물건별, 그러니까 이건 뭐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물건별 거래. 물건별 가격. 부동산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거래해요. 그럼 물건별, 각각의 물건별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물건별로, 부동산별로 가격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부가치세법.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8번란과 9번란을 묶어서 적어 놓으세요. 8번란, 9번란 묶어서 8번란, 9번란 묶어서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부가치세 포함.
자, 이 뒤에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나중에 5월달에 설명 드릴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뭐 연결되기도 하고. 자, 부가치세 포함. 8번 난, 9번 난 묶으라 그랬죠? 자, 9번 난 볼게요. 자, 9번 난. 요거는 뭘 한다? 총실제 거래가. 총실제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합계금액을 기재하는 거야. 합계금액 기재하고 또 똑같이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뭐를? 부가치세를 포함한다. 자, 이제 요거 설명드리죠. 지금 8번이나 9번에다 묶어서 이거 써놓으라 그랬죠? 자, 지금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일 때 부가치세를 포함해, 이 부가치세 포함해서 뭐를? 가격을 쓸 때, 거래 가격을 쓸 때 뭐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부가치세까지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때 부가치세가 나오죠? 아파트 분양받아 보셨죠? 세금? 세금 말고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뭐를 별도로 또 하죠? 그냥 10%가 아니죠. 옵션 계약하죠. 발코니 확장, 뭐 수리, 바닥, 마루 바닥, 붙박이장 새로 하실래요? 뭐 이거 이런 데 가면 많이 꼬실걸요? 이거 새로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서 자, 그거 할 때 공사비에 뭐가 들어가요? 부가치세가 들어가죠. 그 부가치세가 거래 가격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공급계약, 처음에 분양계약 할 때 분양권, 입주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분양계약 할 때 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막 공사 이제 막 올라갈 때 그때도 아직까지 다 시설이 안쪽에 내장이 안 돼 있죠? 그때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옵션 선택해가지고. 어디 보니까 뭐 처음에 나중에 저기 최종적으로 다 했는데도 다 뜯어내고 다시 하더만요. 그래서 그런 옵션 계약할 때 그때 공사비에 대한 그 부가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에 포함시킨다? 거래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접수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말고 일반적인 토지나 그 다음에 건물은 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근데 뭐 토지나 이런 건 부가세 안 나오는데요. 건물이 상가일 때, 저는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가치세 나오죠. 상가할 때. 자, 이거 상가 매매하면서 부가치세 나왔습니다. 이 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상가 매매할 때 부가치세가 나온다. 이 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은 뭐와 뭐? 이거만 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종전부동산 이건 어떤 경우만? 입주권 경우만 기재한다. 여러분들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경우만 기재. 자, 나머지 뭐 뒤에 자 일단 이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다면 조건 기한, 그 다음에 기재가 복잡하다면 별지로. 부동산 여러 개죠? 그럼 부동산 여러 개 별지 목록해가지고 해서 간이 처리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개정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요약집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이거 풀어야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취소 전 청문은 실시하지 않는다. 사망해산 절대 등록 취소 청문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을 남기지 못한 때 부동산 투기로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처해지지 않는다.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금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행정처분에 처해지죠.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뭐를 물어보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얼마가 공인중개사 된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3분의 1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등록 기준 미달이죠? 자, 이제 이건 이 문장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등록 기준 미달은 절대 등록 취소요? 임의 등록 취소요? 등록 기준 미달은? 그렇죠. 임의 등록 취소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돼 있죠? 이건 뭐다? 할 수 있다고 고쳐야 돼요. 이거는 한참 생각해야 돼. 사실은 이거 난이도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공인중개사한 기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 있기까지는 등록 효력이 유지된다. 사망하면 죽는 순간에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인장 위반이죠. 인장 위반은 업무정지. 이거는 상대 등록, 임의 등록 취소가 아니고 그냥 업무정지예요. 6번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개사 지위가 승계되면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다.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지위가 승계된다 그랬죠.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 있죠? 예. 7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없이 7명의 중개보존을 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소속공개사 없어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합한 숫자 5배를 초과해서 안 된다. 뭐 이거죠. 그럼 소속공개사 없죠. 그러면 일단 7명이니까 5명 넘으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위반하면 절대 등록 취소. 형벌 1-1. 맞는 내용이죠? 8번 중개보존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도 그에 상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다.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 뭐가 선고되는 거예요? 벌금형만. 징역은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고용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 사원 또는 임원, 분산 책임자가 다 포함되죠? 양벌 규정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고요. 10번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했어요. 1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요거는 500만 원. (11번)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 잔금지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신고청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0일. 네. 하나 더.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체결. 자, 잘 보셔야 돼요. 시점, 날짜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계약 체결로부터죠? 잔금 지불이 아니고. 12번 개업공개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누가요? 거래 당사자. 매수인이 해야 한다 아니고 거래 당사자. 13번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공동 중개했죠? 그럼 공동으로 하라 그랬죠? 네, 그거 맞고요.
14번. 매도인이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해당된다. 위탁관리인 나오면 매수인 생각해야 매도인 나오면 틀립니다. 매수인. 위탁관리는 누구만? 매수인만. 15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자금 조달, 주택 이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자, 지금 자금 조달 나오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 지금 누가 제출한다고 돼 있어요? 아직 눈에 안 들어오죠? 네. 그냥 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15번은 거래 당사자를 뭘로 바꿔야 돼요? 매수로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16번. 수도권 등에서 토지 지분을 매매 거래하거나 금액에 상관하는 경우에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토지 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거죠? 네, 맞고, 법인 신고서 등을 법인 또는 매수인 외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처로부터 30일 내에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출하는 자,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제출하는 자에게 대신 제출하게 하죠? 이때 며칠 내에 제공? 25일. 18번.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한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X죠? 18번은 신분증명서 4번. 왜냐면 신분증명서 4번은 복사본이죠? 왜? 많이 보시죠? 왜 지금 앞에 이렇게 해간 거예요? 이 신분증명서 4번이에요. 위임장 들어가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4번 들어가죠? 거래 당사자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한 소속중개사는 그거 안 들어가죠?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게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4번.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한 소속중개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 매도인란에 법인 신고서 등의 제출 여부와 외국인 경우 매수용도 기재해야 한다. 자, 법인 신고서 제출 여부.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매수용도. 이거 어느 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인란이고 매수인란.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거래신고서의 총 실제 거래결단에 부가치세 포함한 금액 잡는다. 네. 요거는 부가치세 포함이라 그랬죠? 네. 자, 어떻게 30분 드릴까? 40분 드릴까? 40분. 그러면 40분부터 35분 조금 넘는데 40분부터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감사합니다.